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일원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대선 이후 서울 부동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서울 부동산과 이제 지방 부동산의 각각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6월 3일로 대선이 확정됐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예상 1순위입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장에 큰 변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지금 여당 국힘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취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규제 강화 쪽으로 지금까지는 정책들이 계속 나왔었죠. 스탠스가 그대로 이어갔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정부에서도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네. 또 세금 폭탄, 고가 아파트 규제, 대출 규제라는 이런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많이 했고요. 네.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런 정책적인 스탠스가 확 바뀌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보유세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수요를 좀 억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이 큰 변화를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변화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극단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은 지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 대선에서 당락이 결정된 게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당락이 사실 부동산이 굉장히 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너무 과한 그런 극단적인 정책은 표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느 정도 좀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유념할 점은 국내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위기감이 커지고 네.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 규제를 더 심하게 해서 부동산 경기가 폭삭 주저앉는다라고 하면 정말 경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수도 엄청 안 좋은데 수출도 안 좋은 데다가 규제까지 심해져가지고 만약에 내수가 가라앉는다고 하면 정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책보다는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책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대략적인 지금까지 정책들을 보면 일단 다주택자는 규제를 좀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지방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경기가. 예, 맞습니다. 미분양도 너무 많이 생겼고 네. 또 반면에 서울 핵심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은 신고가 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세훈 시장도 토지거래 허가구로 다시 재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살리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됐든 어떤 추가적인 보유세 강화가 됐든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은 살리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잡겠다라는 정책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방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앞으로 지방 부동산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수요는 줄어들고 인구는 줄어들고 산업 자체도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지방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최상급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라든지 규제가 추가적으로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매물이 단기간에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매물이 나오면 가격은 또 하락하고, 가격 하락한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또 신규로 최상급지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 갈아타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거래량 감소와 매매가는 약보합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정책과 대선 결과 또 대내외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대선보다도 더 큰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는 대선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정치보다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제 면에 있어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네. 정책이 아니고 이제 관세 전쟁이죠. 그렇죠.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중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그렇죠. 미중 또 갈등, 패권 전쟁. 예. 지금 뭐 전쟁,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충돌만 안 했다 뿐이지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쟁에 들어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관세를 무려 120%, 150%까지 때리고 네, 맞습니다. 또 시진핑 같은 경우는 보복 관세를 또 보복 하고 관세를 있죠. 또 네. 하고 있고 또 히토류를 또 수출 제한 맞습니다. 금지하겠다라고 네. 할 정도로 지금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큰 충격파를 받고 네네.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 폭락했죠. 맞습니다. 그렇죠? 좀 차트를 볼까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최고가를 찍었죠. 네. 2만 포인트를 찍고 상승 기대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1월 말부터 주가가 폭락을 했죠. 네네. 김 과장님 또 투자를 좀 일부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떤가요? 하루에 나스닥 지수가 거의 14%가 빠질 정도로 그게 역대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급락을 했죠. 네, 그만큼 저도 이게 남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하니까 저 좀 따라서 해봤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하던 거 부동산 투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공부 차원도 그렇고요. 나스닥 투자하는 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급락을 했다가 또 급등을 했다가 지금 그렇죠. 이제 막 네. 혼란의 상황이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장님 비트코인도 조금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은 어떤가요? 비트코인도 거의 뭐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일 정도로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요즘 거리가 좀 멀어졌죠. 급등과 급락을 조금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나스닥 지수에 따라서 네. 하락을 많이 했다가 그나마 요즘엔 조금 맞습니다. 가격 상승을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단기적인 급락에 따른 반등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금시세를 한번 볼까요? 금시세 보시면 1온스에 거의 3,000달러를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시세를 보면 우리나라 한돈 기준으로 해서 거의 6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요. 1년 전에 가격대로 보시면 차트 보이시나요? 네네. 순간순간 조정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만에 50%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만큼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을 또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안전자산이지 않을까요?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해지할 수 인플레이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이 금이다. 그래서 위험자산에서 금으로 옮겨가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커질 거다. 그런 거를 방어할 수 있는 건 금이다라는 수요 자체가 금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산시장에 말씀드린 대로 큰 변동이 지금 나스닥의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전세적인 코인 시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그런 공포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미국을 필두로 해서 뭐 중국,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나요? 많은 국가들에서 뭐 기준금리 인하가 될 수가 있겠고, 뭐 유동성 공급 확대도 조금 하나의 경기 부양책으로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EU나 카나다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7회 이상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중금리를 인하하겠다. 또 일본도 인상을 그만두겠다. 우리나라도 환율만 좀 안정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뭐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니까 2, 3회 정도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도 인하를 하고요. 중요한 건 뭐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불안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무역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돈을 풀잖아요. 그렇죠. 찍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무려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풀겠다라고 확정 발표를 했고요. 일본도 몇십 조 단위의 금액을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도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10조의 추경을 풀겠다. 네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10조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30조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도 대선이지만 대선이 끝난 후에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면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리면 자산 가치, 금값, 부동산 값 어떻게 될까요?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금과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된다? 같이 따라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더 따라 올라가면 더 심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잡힐까요? 단기적으로 관점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도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금리 인하, 유동성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네네. 어렵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 핵심 변수 국내적으로는 대선이지만은요. 네. 경제적으로는 뭐다?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큰 변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상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자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약보합세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폭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지만 금리를 인하하고 또 유동성이 풀리면 그만큼 그런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 시세가 폭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항상 유념해 두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좀 모니터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앞으로 이제 서울 부동산의 흐름과 최상급지 부동산 투자 가치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부동산이죠. 네네. 그 중에서도 서울 부동산의 앞으로 흐름과 최상급지의 투자 가치가 어떻게 흘러나갈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부동산 상반기에는 약보합세를 볼 수밖에 없죠. 거래량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매매가도 약보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죠. 관세 전쟁 더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중 간의 이런 관세 전쟁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또 7월 달부터는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니 집을 또 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네, 특히 그렇습니다. 서민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팩트를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앞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적지만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만 세대가 안 되는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공급량 1년에 한 4만 5천 세대 정도가 공급돼야 네.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만 세대가 안 되는 게 앞으로 3, 4년 동안 지속이 된다. 서울 집값, 핵심지 집값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소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상급지 아파트를 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시소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한 게 수급이 불균형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네. 없죠. 그러면 서울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 시소 가치 커지면 거기에 따라 서울은 신축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정비 사업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밖에는 신축 그렇죠.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는데 네. 정비 사업, 특히 재개발에 투자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개발의 투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정비 사업은 속도가 중요하죠. 또 중요하죠. 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격 프리미엄. 맞습니다. 재개발을 투자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실거주 차원에서 투자하시지만 시세 차익 또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또 서울에 재개발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입주도 생각하시지만 프리미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개발 후에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바로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프리미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지나요? 늦어지나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정된 지 거의 2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주하잖아요. 3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입주까지 3, 4년 걸린다고 지금 20년이 넘게 훌쩍 넘죠. 걸립니다. 네네. 하지만 가격은 어땠나요? 계속 올랐죠. 가격이. 그렇죠. 네. 물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갔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사이클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이라는 것, 그리고 재개발이고 중요한 건 입지가 가장 좋다는 거죠. 한남 뉴타, 한강 병표.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개발의 속도는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가치는 불변이다. 이런 본질적인 가치는 가격으로 프리미엄으로 반영이 된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입지와 종목에 투자하셔라. 속도 빠른 것보다 좀 늦어지고 나중에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과 종목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서울 최상급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소가치, 우상향. 그렇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투자 가치는 올라가지만 우리가 실입주도 생각해야겠지만 투자 개념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실입주 할 거니까 가격은 많이 안 올라대 이런 생각 하실 게 아니고요. 항상 투자하실 때는 최상급지의 종목을 선택하시고요. 투자 개념으로 하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재개발이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됐을 때 실거주자가 내가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실거주가 얼마나 몰려올 수 있는 지역 종목일까를 꼭 보시고요. 반대로 실거주도 좋지만 과연 내 아파트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 다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게 조기 대선, 관세 정책 등 혼란기 속에서도 앞으로 서울 부동산 투자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네. 앞으로 변화가 굉장히 커질 텐데요. 이런 혼란기와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남을지, 또 그 중에서도 또 수익을 또 얻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방법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투자는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수익 측면이나 미래가치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큰 수익은 단기적인 시세 1일비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지역, 최고가 될 수 있는 희소가치 있는 지역 종목을 투자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가격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또 하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높아진다. 단기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화량은 늘어나고요.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자산 가치. 우리가 투자하는 게 또 서울 핵심지죠. 가격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그런 지역 종목의 가치는 폭등한다. 폭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은 더더욱 심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사고 싶어 하는데 공급은 줄어들 수 있는 지역
종목이 어딘지를 보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급등할 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정받고 이렇게 혼란할 때 해야 될까요? 조정받고 혼란할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알고는 있어도 그렇죠.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락하면 어떠해야지 이런 공포감이 커집니다. 또 시세가 하락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세 변동이 있죠.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상향할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세 하락하는 데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상향할 수 있는 서울 핵심지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 소형 중소형평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세 변동폭보다 앞으로의 큰 흐름과 본질에 집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최상급지 거기다가 한강뷰가 만약 보이는 신축 아파트 가격 본질 가치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갈 수밖에 네. 없죠. 지금보다 올라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큰 흐름과 본질에 집중해서 혼란기를 좀 극복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고의 투자 종목 뭘까요? 서울 최상급지의 정비사업, 재개발을 꼽을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도 되겠고요. 네네. 뭐 비트코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안 갖고 있으면서 내가 내 일을 하면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최상급지의 정비사업입니다. 그렇죠?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네. 오히려 투자 가치가 높고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3억을 줘서 투자를 한 빌라가 5, 6년 후에 사업 시행기간을 마쳤다. 그러면 투자 금액 매매가 15억 이상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아파트가 됐다. 30억에서 40억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대비해서 추가 분담금 내신다고 하더라도 500%에서 600%의 수익률을 얻으신 겁니다. 그러면 실거주도 할 수 있으시고요. 또 임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받으시면 되죠. 네. 또 시세 차익 30억, 40억의 자산을 가질 수 있고요. 나중에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에게 증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투자 종목은 서울 최상급지 정비사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서울에서 최상급지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장님?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좀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커질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생존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거기다가 실거주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산이다. 그래서 정말 서울 핵심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 때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대신에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죠? 대출보다는 본인의 투자 금액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처를 잘 못하시고 앞으로 더더욱 경기 안 좋아질 거야, 집값 더 떨어질 거야,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고 임대차를 고집하시고 투자도 안 하시고 돈을 통장에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위기가 되시겠지만 저희 방송을 또 계속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자산시장의 큰 흐름, 그렇죠? 유동성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 인플레이션 커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 자산을 보호하면서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런 자산을 얻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또 혼란기가 오히려 큰 기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연끌 투자를 한다든지 대출을 뭐 풀로 받으신다든지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유하셨던, 모으셨던 정말 귀중한 소중한 자금을 가지고 가급적 소액으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정비사업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큰 수익과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도 항상 기회는 존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답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투자 상담 관련 문의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투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원입니다. 감사합니다.